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지금 동시호가 전에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녹음을 하려고 보니까 결국 동시호가 다 끝났고, 600원, 요 84,500원, 이 85,000원대라도 좀 지켜줬으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음봉, 네, 마이너스 1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출발은 상당히 좋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발은 상승 출발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가는 무려 이 86,200원으로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고가 88,800원까지 또 갔다가 지켜내지 못하고 한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서 출발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늘 시제는 빠졌습니다. 네. 다른 뭐 CMO 업체들 바이오에 그리고 뭐 진단 키트주들이 오늘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제는 상당히 흐름이 좀 안 좋았어요. 개인이 11만 주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역시 외국인이 10만 주가량 매도를 했고 기관도 한 8천 주가량 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기관이 다 내다 팔았죠. 네. 그리고 금융투자가 뭐 한 4만 주 들어왔습니다만 뭐 투신 뭐 할 것 없이 뭐 사모펀드 뭐 이렇게 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이 이 뉴스 가운데서 이 백신이 지금 델타 변이에 과연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을 이 집중적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뉴스는 없었고 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델타 변이가 확산세에 있다 뭐 이런 뉴스들만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면 당연히 출발도 좋고 요 흐름을 좀 잘 이어나가서 오후장에도 잘 마무리 지어 준다면 이번 주에도 분위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잘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501명 정도 나왔죠. 600명대에서 5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게 뭐 주말이라서 진단 검체 수가 확실히 줄어든 그런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내일 또 얼마나 과연 확진자가 줄어드느냐 아니면 또 600명대를 넘어서느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해외 같은 경우도 뭐 인도를 비롯해서 뭐 브라질 또 영국도 거의 뭐 18,000명 뭐 후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보니까 남미 쪽이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즌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이 배당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5%대 이 분위기에서 매도하고 내일 또 배당락 있으면 또 좀 빠져서 출발할 텐데 그때 또 담으면 또 한 6-7%의 차익 실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당 자체가 지금 작년 1,500원으로 기준으로 보면 그걸 절반을 준다고 해도 뭐 700원대 뭐 1%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상승할 때 뭐 4% 5%대 팔고 내일 배당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도 4-5% 이상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으로 오늘 또 물량이 또 나와서 결국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델타 변이가 지금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만한 이제 그 뉴스거리는 못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갑자기 엄청나게 는다던가 아니면 다시 미국이나 이런 뭐 유럽 여러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다시 봉쇄를 강화한다던가 그리고 오늘 좀 하락의 원인 중에 또 이것도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났었냐면 델타 변이 확산이 되는 인도에서 코로나 사망자 수가 대폭 축소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이 조금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주보다 더 강력한 이 델타 변이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빠지지만 않고 이 가격대 85,000원에서 이 90,000원 사이를 잘 유지만 해주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어떠한 좀 강력한 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뭐 공시가 나온다던가 한다면은 거기서 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상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잘 지켜주면서 뭐 코로나 추이,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추이는 계속해서 잘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는 제가 그전에도 일전에 한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뭐 여행을 가든 뭐 출장을 가든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백신을 맞고 출국 전에 PCR 검사 이 꼭 필수로 해서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요 금액이 100불 이상이 들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체류 기간이 뭐 일주일이냐 열흘에 따라서 국가별로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고, 또 돌아올 때 또 마찬가지로 PCR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뉴스가 오늘 났었는데, 결과적으로 여행을 한번 가기 위해서 이 PCR 검사 비용으로만 거의 뭐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50만 원, 또 가족 수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그 비용이 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났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이판, 괌, 뭐 태국, 동남아 일대를 다 비롯해서 결과적으로 PCR 검사의 수는 계속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쓰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출은 뭐 급감할 일은 없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여기다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시즌이 가장 또 수출이 많이 되는 나라가 남미 쪽과 유럽 쪽인데, 유럽 쪽 매출도 계속 꾸준히 잘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CGN 주주님들이라면 아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 공매도 관한 겁니다. 이 정세균 전 총리가 인터뷰했는데 기관 공매도 상환 6개월로, 그리고 시장 조성자도 사실상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아니 그 전에 총리로 있을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대권을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이 내용을 가지고 공약을 한 건지, 참 이게 또 만약에 되고 나서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저는 여기서 이 내용에서는 정치적인 저의 생각을 전혀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조금 기분이 좀 언짢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자본시장 관련 첫 공약으로 공매도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약속했다. 최근 개인 투자자 단체가 공매도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대권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정세균 전 총리도 그래서 첫 번째 공약으로 이렇게 밝혔다는 건데,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의 공매도와 개인의 투자 환경이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죠. 그런데 정 총리가 이날 제시한 그 공약이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포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과연 당연히 지금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공평하게 만들어줘야 될, 이미 그 전에 만들어졌어야 될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는가? 너무 좀 비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또 두 번째는 과연 이렇게라도 지켜지면 다행인데 이걸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아니 그전에도 충분히 이건 만들 수 있고
조금만 힘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다면은 충분히 지금 평평한 운동장 똑같은 조건에서 이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아니면 공매도를 뭐 폐지하든가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하지 못했나.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정말 이 대한민국 이 금융시장, 이 주식시장이 정말 불공평하고 정말 개인들한테는 너무 이길 수 없는 게임이고 정말 썩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금융위를 비롯해서 뭐 지금 정세균 전 총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들이 개인 투자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진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거의 뭐 아사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그럴 때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을 받쳐왔고 이만큼 또 상승의 여력을 만든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 국민이 주식시장에 잘 돼서 돈을 벌게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어차피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만 공매도가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 칠 때 상환 기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 재개해 놓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젠이 코스닥 종목에서 공매도 1위였습니다. 물론 지금 또 계속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고 대선 출마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건다. 그냥 좀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도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할까요? 예? 진짜 좀 배운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뭐 야 이 금융위에 일하는 이 놈들아 그리고 이 사람아 야 이 수박 씨발라 먹을 놈들아 야 이 시베리안 허스키 야 에이 개나리들 에이 이 답답한 마음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시즌 오늘 그닥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85,000원이 아니라 95,000원, 10만원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내일 또 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